만일 현재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에 원하는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처럼,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이준기처럼 다시 사는 인생에서는 부는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건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고요. 오늘 함께 맛볼 지식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식당에서 점심 먹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응모했던 자동차 회사의 이벤트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 선물로 아주 비싼 신차를 내일 하루 마음껏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 회사도 크게 바쁜 시기가 아니고 해서 당장 내일 하루 연차를 냈어요. 차는 내일 오전 8시까지 담당자가 집 앞으로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마음껏 쓸 수 있는 내일 하루의 시간과 어디든 갈 수 있는 고급 승용차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부터 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차를 몰고 어디를 갈지 당장 계획부터 세우겠죠. 목적지가 정해져야 거기까지의 코스를 어떻게 짤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지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속초 갈까? 속초에서 물회도 먹고 닭강정도 먹고 바다 전망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올까? 아니면 경주? 고풍스런 도시의 고즈넉한 정취를 흠뻑 느끼고 황리단길에서 만난 거 잔뜩 먹고 올까? 하루라는 시간과 어디든 갈 수 있는 차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차를 몰고 어디를 가볼지 참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그 목적지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는데요. 기왕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 인생 여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나라는 명품 자동차를 타고 인생길을 여행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여행길에서 여러분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답이 선뜻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살면서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달랑 하루짜리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면서도 우리는 가고 싶은 목적지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평생의 시간에 걸쳐 나만의 인생길을 여행하면서는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나라는 명품 자동차를 타고 일단 출발부터 해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무작정 달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에서 정말 다다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꼭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 내 인생 여행길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를 잘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등대에 불을 밝혀라. 제가 중학생 때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고 교실 뒤로 나가서 벌을 선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벌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벌로 꼭 이렇게 기마 자세를 하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조금만 있어도 금방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은 떨어질 듯 아파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이제 그만하라는 선생님 말씀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릴 뿐이죠. 선생님 중에는 30cm 자를 세워서 그 날로 손가락의 손등 부분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이건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잔인하네요.
아무튼 그것도 너무 아프고 싫었지만 그렇게 빨리 맞고 끝내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세가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고통을 즐기는 걸까요? 심지어 그냥도 힘든데 일부러 무거운 걸 더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는 결국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면서 비명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는 걸 보면 어쨌든 고통스럽긴 한 것 같아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매한가지일 텐데 그저 그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던 저와 달리 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걸까요? 왜냐면 그것이 제게는 어떤 의미도 되지 않는 그저 벌이었을 뿐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벌을 받는 것이었기에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고 선생님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꾸기 위한 운동이라면 그 고통은 원하는 목적지로 다가가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코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주저앉아 좌절하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먼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세요. 사람은 의미 없는 고통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내리지만 가려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과도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망망대해를 항해한다 해도 저 멀리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을 향해만 가면 결국 항구에 닿게 됩니다. 세찬 비바람과 거센 파도가 몰아쳐서 원래의 항로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더라도 등대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한 길을 잃을 걱정이 없어요. 꾸준히 그 불빛만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다 놓고는 하지만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면 내 현재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먼저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라. 얼마 전에 제 큰아버지께서 작고하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셨는데요. 큰아버지께서 평생을 고생만 하다 이렇게 가신 게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고, 그래도 주변에 피해 한 번 끼친 적 없는 참 선한 분이셨다며 슬픈 표정 속에 옅은 미소를 띠는 분도 계셨어요. 기왕이면 큰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후자로 더 많이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서 나를 어떻게 묘사해 주길 바라세요? 갑자기 장례식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내 인생 여행길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워드의 선물에 나오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하워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2번 살 수 있다면 한 번 맞춰본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출 때처럼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도 없이 손쉽게 선택해가며 살 수 있을 거야.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기는 그와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끝을 알고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1987년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987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22년까지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부동산,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흥행하는 영화 등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만큼의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로 가득했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미래로 가볼게요.
도착한 곳은 지금으로부터 40년 후인 2062년 12월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보이네요. 삶의 여정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간절히 다다르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저는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였고 그게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장면을 두 눈에 가득 담은 채 시간이 되어 이제 다시 현재로 되돌아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2022년에서 1987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저는 2062년에서 2022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바라던 목적지에 도달한 2062년의 제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기에 이제부터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제 인생 여행길의 여정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기가 삶을 두 번 사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라고 한 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것이나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세요. 나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마침내 도달한 그 목적지가 어떤 모습일지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목적지가 뚜렷할수록 삶을 다시 사는 것처럼 길을 잃지 않고 그곳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신념을 발견하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볼 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건 스스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평소 내면 깊숙한 곳에 있어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신념을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확고한 신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갖은 고문 속에서도 결코 변절하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며 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시간을 들여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의 정수를 뽑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이 나만의 등대 불빛이 되어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끝내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알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제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면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1cm라도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행복 총량이 매일매일 1g씩이라도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여행길 목적지에 등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니 이제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목적지를 향한 길을 잡아봤어요.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가려다 보니 먼저 직업적 차원에서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홍차브루 커피라는 이름의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혹시 홍차브루 커피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제가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중 저희 커피를 마시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맛있고 향긋한 커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기본이고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후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늘 점검하고 종종 소소한 이벤트를 열어 뜻밖의 작은 즐거움을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 받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선뜻 하기 불편했을 일들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로 생각하니 오히려 먼저 나서서 챙기게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기 위한 삶의 계획이 세워집니다. 매일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수이기에 무언가를 배우는 일 자체에 익숙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고 오늘로 317일째 계속 영어 공부를 진행 중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자 매주 한 권씩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읽은 책이 현재 170여 권에 이릅니다. 신체적으로도 매일 더 나아지고 싶어서 당장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0번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25번씩 4세트로 한 번에 100개씩은 가뿐하게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차원으로 제 시야가 확장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용하는 사회, 힘든 이들을 돕고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면 매일 맞이하는 나의 하루하루가 몇 배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깨우친 지혜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도서 팟캐스트를 3년 정도 운영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오늘의 지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 인생 여행길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산사태로 터널이 막히거나 폭우로 도로가 유실돼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저 멀리 빛나고 있는 등대의 불빛을 향해 가는 한 길을 잃을 걱정은 없습니다. 꾸준히 그곳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바라던 내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있을 제 장례식장에서 저에 대해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오늘이는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았나 봐.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어. 오늘이는 책을 정말 좋아했지. 어딜 가든 항상 책부터 챙겼잖아. 오늘이는 볼 때마다 몸이 좋아진다 싶더니 나중에는 몸짱 할아버지로 꽤 유명해졌지. 오늘이는 정말 매일매일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살았던 친구였어. 여러분의 장례식 풍경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지인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고 싶으세요? 차분히 스스로에게 답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의 의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의 지식. 지금까지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